성현이라고.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되게 많았었는데 앞에서 너무 좋은 얘기를 다 하셨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떠들고 싶은 얘기 90%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지금 좀 심각하긴 한데 제목이 좀 무시무시하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게 뭐 이렇게 잘나거나 여러분들보다 뛰어나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운 시기를 걸어왔고 성공하기 아니라 실패하는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 중에 하나나 두 개 정도만 권장하시면 되게 성공하시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앞으로 얘기들이 다 보면 다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편하게 들으시고 이 중에서 하나만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비슷하다고 했어요. 태어난 환경이나 해왔던 경험. 일단 금수저 출신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95년에 처음으로 우리 에이전시라는 회사를 차렸어요. 그리고 한 4년 차다가 회사를 뺏겼죠. 쫓겨나고 군대도 3년을 풀고 갔다고 대학교도 되게 늦게 들어갔어요. 성수를 해서. 거기다가 사업을 하다가 이제 딱 나왔으니까 이 당시에는 남자는 27, 여자는 25, 이거가 신입사원 나이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넘어가면 내가 신입사원으로 가고 싶어도 회사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프리를 시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획영어, 맨 처음 회사 다니면서 배웠던 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다 융합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웹마스터라고 해서 디자인, 코딩, 기획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면서 그게 바로 웹마스터. 그걸 하다가 웹 디자인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원래 제가 디자이너 출신이에요. 디자인으로 잘 벌어먹다가 서비스 기획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온라인 서비스 또는 도메인 서비스를 기획했죠. 그러다가 나이가 차니까 안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데 제가 변화를 내가 뭘 잘못했지 처음에는 세상을 막 탓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되게 열심히 하는데 회사 쫓겨나면서 쫓겨난 거 애들 월급까지 내가 다 나와서 내가 3억 8천만 원 빚갚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막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한테 저처럼 멘토를 해주던 형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아이들을 접고 일본으로 그런 얘기 몇 가지 해주시게 있었는데 나도 개발로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그래야 또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어. 그래서 유형나 자바 엔터프라이즈 과정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엔터프라이즈 과정은 틀려요. 이거는 1년 동안 아침 8시부터 밤 7시까지 하루 종일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와서 숙제를 해야 돼요. 굉장히 빡센 과정이었어요. 이거를 9개월을 해야 나라에서 취업을 시켜주는 과정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게 없어졌죠. 그래서 이거 하고 웹 개발자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끝나자마자 바로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죠. 갔더니 PM이 저를 부르더니 너 기획도 하고 코딩도 하고 디자인도 하지. 네. 개발도 안 해? 네. 네가 피해. 그래서 갑자기 피해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게 뭔지 몰랐고 산출이라는 게 뭔지 몰랐고 하나도 없이 하는 거였어요. 등 떠올리면서. 그러니까 맨날 깨졌어요. 맨날 밤새고 하는데 맨날 뭐가 잘못돼. 심한 경우에는 뭐 이렇게 직원들 막 보는 앞에서 싸대기 먹거든요. 산출을 였다고 해요. 처음으로 PM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그 전 땅이 되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 PM이 된 거예요. 그분이 악의 감정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허발하라는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PM이 뭔지 모르고 이제 다양한 비즈니스에서 PM이나 PL을 했었지만 이때는 이제 비전공 출신의 경험도 없고 그냥 이거저거 다 하니까 해라 이런 식으로 빌려서 갔던 거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명함에 PM이나 PL이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 팀의 대표자 누구야 또는 이 팀의 욕먹을 사람 누구야 항상 저랬죠. 그래서 또 안 팔리기 시작해요.
때마다 프로젝트가 안 됩니다. 뭘 알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습은 하는데 저랑 프로젝트를 같이 한 친구들은 아 저 사람이랑 일하겠죠. 쟤랑 일하면 너무 피곤하고 맨날 밤새야 되고 자기 혼자 욕먹으면 집에 우리까지 싸대기로 같이 끌려야 되겠네 이런 제가 듣기 시작했어요. 또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돌자면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뭔가 경험 지식은 되게 많은데 체계적으로 정리된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원 진학하고 기술사 시험 2개를 보고 저울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실제로 기술사 시험도 붙었고 대학원도 붙었어요. 근데 기술사는 인터뷰를 남겨놓고 안 갔습니다. 이유는 왜? 선배가 얘기했어요. 야, 너 기술사 따면 문과 올라가서 갈 데 없어져. 네, 그래서 대학원을 가고. 그래서 제가 경험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를 2년 반 동안 좋은 교수님을 또 거기서 만나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론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제 8박 공했죠. 그래서 동학 석사가 계속 졸업을 합니다. 논문 쓰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몇몇다 나 PM 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갑자기 안 되던 프로젝트들이 되게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난 최고야. 막 내가 가는 곳마다 다 잘 되고 다 막 PM 7명 잘리고 가는데 내가 가니까 갑자기 2달 만에 프로젝트가 해결되고 막 이러니까 신분이 나한테 무슨 뭔가를 줄 줄 알고 착각을 했죠. 진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아키텍터 컨설턴트로 또 열심히 잘 살았어요. 그게 불과 4, 5년 전까지. 그때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 내가 잘 나갈 때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준비를 안 했더니 어떻게 됐나? 50 끊고 회사 망하면서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누가 얼마 전에 작년에 공항 노가다는 기본을 고 공공사업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꽁초도 주셨어요. 그 무너지는 자존감이라는 건 말할 표현이 없어요. 표현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고 쳐다보고 가요. 이게 그 꽁초 주는 사람은 그냥 옷을 안 주면 좋겠는데 노란 자켓을 주거든요. 그럼 쓰레기를 같이 이렇게 주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는 아유 고생하세요 어려우시고 근데 저를 딱 보면 그 나이에 사실 멀쩡하게 그냥 쓰레기 줍고 있냐? 그리고 욕을 하고 하거나 침 뱉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것도 했습니다. 근데 포기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또 공부를 시작을 했죠. 데이터 사이언스랑 개발자로 다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공지능 연구개발 사업을 PM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라이를 하는 것 같기 때문에 또라이 지대하는 거 없이 못 봐. 고객이 또라이라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계약하는 회사가 또라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나랑 계약한 회사는 나를 너무나 잘해주는데 그 회사가 계약한 공항공사가 개또라이. 계약서도 안 썼는데 PM 바꾸다고 그러지 않나? 그럼 첫날부터 육지거리에 반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와 있는 총각이사도 지금 당혹스러워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월요일날 이제 3차 미팅을 하는데 그 전에 또 그러면 그냥 너 듣기 해라 그러고 나올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람 인생이라는 거.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다 사연이 있습니다. 저 이제 수업을 많이 해서 여러 사람들 많은데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사연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 사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거에 대한 명제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다 똑같지 않고 다 나랑 같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이 가장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그 어려움이나 이런 걸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얘기를 듣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은 본인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 계속 돈 벌고 일해야 되잖아요. 50대 따고 나이 많다고 쫓겨나고 60대 따고 갈 데 없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지금 이제 100살 살아야 되는데 60에 정년퇴직을 해서 40년을 그냥 돈 못 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나이를 일단 머릿속에서 지울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하고 신체 능력은 좀 틀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많이 관리를 하고 신경을 쓰면 신체 능력이 젊어지고 나태하게 살면 신체 능력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서 일하는 한은 최소한 건강관리는 필수입니다. 그런 거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뭐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저희들은 늘 필요한 끝에 있습니다. 네. 아무도 우리의 삶을 보장해주지 않죠.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잊어먹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일을 하고 있을 때가 놀면 못해요. 그건 제가 많이 놀아봐서 알아요. 저 휴지도 주워봤잖아요. 정말 투자 안 돼요. 왜? 먹고 사는 게 급급하니까 번 돈이 다 엉뚱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모아놓은 돈까지 없으면 거의 뭐 투자? 나한테 대한 기능, 뭐 내 능력을 업그레이드 이런 거 꿈도 일단 하루하루가 벼랑 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중에 가장 큰 거거든요. 내가 다니는 직장은 영원할 거라는 착각이죠. 이 세상에 영원한 직장이 없고 직업도 늘 변화해야 되고 늘 내가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적응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그걸 해왔어요. 그럼 일이 못 문제죠. 왜냐하면 그걸 못했으면 여기 못 이미 옛날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일을 한다는 건 포마일 라이프, 내 삶을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도 아니고 더더욱이 회사를 위해서도 아니고 또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올라가요. 직장을 다닌다는 건 돈을 번다는 건 이건 언제나 우리는 벼랑 끝에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루틴하게 이렇게 돌아가면 내가 있는 자리가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안전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떠나서 더 좋은 연봉을 제공을 한다고 하면 가는 겁니다. 당장은 내가 돈 때문에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밑바닥의 심리를 보면 지금 불안하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있는 데가 아주 철벽방어가 가능한 공무원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국민한테 질타를 먹어도 직업은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으로 밀려는 나겠지. 저기 우리 사람대로 달려나거나 엉뚱한 데로 쫓겨나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급여가 잘리거나 자기가 일하는 일이 없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걔들은 공부하는 돌대가릴 수밖에 없어요. 왜 쟤들이 저럴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걔네도 환경이 그런 거예요. 자극제가 없거든요. 자기들이 자기 자신을 개편해야 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모티베이션이 없어요. 삶에. 그냥 안전빵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갈 수밖에 없죠. 안전빵인 사람이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고 공부할까요? 그래서 걔들은 항상 돌대가요. 우리들은 안전하지 않죠. 항상 더 높은 곳을 뛰려고 합니다. 그게 생존 본능입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잡 트랜스포밍, 전직이라고 하죠. 직업을 바꾼다는 거는 오늘 내가 IT 하다가 내일 배추 장사를 하는 것도 직업을 바꾸지만 내가 오늘 기획자인데 내일 컨설턴트로 바꾸는 것도 잡 트랜스포밍. 근데 이 잡 트랜스포밍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거기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필요한 자격도 취득을 해야 돼요. 그 자격이라는 건 뭐냐면 공식적인 자격이지만 더 중요한 자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옆에 있는 객관적인 분이 나를 너 컨설턴트야라고 인정해주는 분이에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 본인이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많이 시간도 해야 되고 많이 노력도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보다 저 앞에서 강의하신 분이 수단과 방법을 다 가르쳐 줬습니다. 원래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 얘기를 하셨어요.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개발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잡 트랜스포밍은 마치 등산하는 것과 똑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똑같은 위치에서 해요. 그거 힘들지 않아요. 산 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두 발짝씩 옮기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저요, 능력, 버티기 이런 것들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빨리 포기하는 사람은 많이 못 올라가고 있어요. 폐활량이 크고 튼튼한 사람은 높이 올라가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 한 걸음씩 간다. 나는 한 걸음 가는데 쟤는 서너 걸음 앞으로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인간이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여러 가지 혜택 중에 딱 하나 공평하게 다 중에 있는 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자산이 바로 시간이라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그걸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걸 두세 단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밟고 갈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 있어요. 옆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뒤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왜? 나는 가만히 있지만 지구도 돌고 우주도 움직여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움직여요.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이랑 나는 이렇게 차이가 나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세상이 움직여요. 그래서 움직여야 돼요. 끊임없이. 자, 이건 사람의 인생을 라이프 폴라이트라는 하나의 이제 그림으로 제가 표현을 할 건데, 보면 직업을 뛰어들 때가 바로 20대 초반입니다.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를 시작하고 열정이 막 끌어요. 에너지가 넘쳐나죠. 그래서 하는 일마다 서툴고 여기저기 두리받고 돌아다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하려고 하니까 다 예쁘고 20대 후반 뭔가 각이 잡히기 시작해요. 회사에서도 뭔가 돌아가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령이라는 걸 알기 시작해요. 무대뽀로 일하지 않습니다. 30대 이제 슬슬 프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몸값도 고민하기 시작하고 연봉에 대해서도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작아 내가 하는 일이. 그리고 자기 밑에 중요한 게 뭐냐면 30대가 되면 새끼가 돼요. 내가 가르쳐야 될 사람이 돈이 실컷 줘요. 그 조직에서 내가 리더 역할을 하던 뭘 하던 끌고 가야 되는 새끼들이 생겨요.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죠. 사회에 힘들어져요. 그래서 요령의 세련미가 보태지기 시작합니다. 즉 요령 있게 일을 하는 거죠. 입을 튀기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40대 절정입니다. 모든 거에서 프로 냄새가 넘쳐나기 시작하고 그 경험과 기술 이런 것들이 뛰어나서 20, 30대가 못하는 일들을 40대에서 다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40대에 리더나 팀 작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인생이 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내가 준비를 해서 넥스트 스텝을 가는 사람은 좀 길게 더 갈 수 있는데 준비가 안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전보제트기가 돼요. 이게 뭐냐? 용량이 커요. 전보제트기가. 지금 비행기를 보시면 요 앞에 있는 4대는 787 신형입니다. 쟤네들 개발할 때 목표가 뭐였냐면 기름을 최대한 적게 넣고 한 방에 목표로 하는 미주 이륙, 아시아에서 미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 비행기를 개발한 목표였어요. 그래서 787은 소재가 다 탄소전입니다. 기름 적게 먹고 항로가 길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저 전보 747은 목표가 뭐냐면 기름 더럽게 많이 먹는 고릴라인데 많이 실어야 돼요. 그래서 비행기가 무겁습니다. 뜨는데도 오래 걸리고, 하지만 한번 뜨면 승객은 편안하게 가죠. 즉 50대가 되면 모든 일에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원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문제는 아까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경험이라는 자본에 빠지기 시작해요.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갖고 쭉 갈 거야. 이렇게 착각들을 하죠. 근데 그게 서서한 추락으로 자기를 끌고 가기 시작하고요. 세상은 자꾸 변하고 있는데 나 공부 안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 가만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직장, 내가 다녔던 급여 이런 것들이 계속 보존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50대가 되면 어느 순간 확 나옵니다. 그래서 자플란트에서 안전수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차피 인생을 한번 올라가서 내려올 때 잘 내려가야겠죠. 안전하게. 갑자기 확 쳐박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 사고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수칙이 있는데 직업 전환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앞서서 계속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거를 아까 제 이력 보셨죠? 맨 앞에 첫 번째 좌절했을 때 일본 가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지금 리크루터예요. 일본에서 되게 잘 나가요. 일본은 우리나라랑 똑같은 이 프리랜서라는 게 없고 대신 파견 근로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파견 근로법에 의해서 프리랜서가 고용이 되는데 원칙이 있어요. 3개월 이상 고용 계약을 하려면 계약을 연장해야 되고, 두 번째 근로자가 회사랑 직접 계약을 못하게 법으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반드시 중간에 회사가 끼는데 그 회사가 바로 그런 리크루트 같은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가 급여도 주고 보험도 처리합니다. 원천은 이 사람을 넣은 거에 대한 비용 플러스 회계 비용을 플러스해서 이 회사한테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랑 좀 틀린 건데, 어쨌든
그 사람이 거기 가면서 되게 크게 성공한 리크루터 중에 한 명인데 그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생은 최소한 10년 주기로 직업을 바꿀 생각을 해야지 안 그러면 자멸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아마 5년 중에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10년이 5년으로 바뀌었냐. 그때는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 꽤 길었습니다. 뭘 하다가 이렇게 바뀌거나 무슨 유행이 오면 최소한 9년, 10년이 갔어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 어때요? 눈 뜨고 일어나면 없어졌죠. 서비스가. 눈 뜨고 일어나면 솔직히 5년도 길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3년에서 5년 주기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데 즉 3년에서 5년 주기가 내가 전업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걸 예비. 왜 예비 기간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돈을 못 벌면 나 자신한테 투자하거든요. 즉 회사 다니면서 돈 벌 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3년에서 5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살아가기 위한 미션이 있습니다. 10가지. 제가 최대한 줄인다고 줄였는데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10가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했어요. 제일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최고의 수비는 내가 공격할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어떻게 준비할까? 단계를 한번 크게 보죠. 먼저 스테이지 목표를 정해. 3년이든 5년. 내가 나중에 뭐가 될지, 뭘 하고 싶은지, 또는 하고 싶은 것들, 이런 스테이지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룰 수 없는 너무 큰 목표를 거기다 딱 갖다 놓으면 그냥 그건 꿈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를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 5년 뒤에 개발자 할까? 그럼 5년 뒤에 개발자가 안 돼요. 5년 뒤에 개발자가 되려면 지금부터 꾸준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개발자가 범위가 굉장히 많거든요. 프론트 서비스, 백엔드 서비스, 앱도 있고 크게 보면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막 갈라집니다. 팀 개발자가 될 거면 시스템 개발자가 될 거면 시스템 아키텍처가 또 막 갈라지겠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경험해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책을 보든 해보든 학원을 다니든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상반되는 이론이 나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항상 약간 모순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네. 빨리 버릴 줄 알아요. 해보고 이거 아니네 그럼 빨리 드롭해야 된다. 왜?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자산 뭐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시간. 흘러가면 롤백 못 시킵니다. 얘는. 그러니까 빨리 판단해야죠. 나한테 이게 맞는 건지 정말 이게 내가 가고 싶은 길인지 정말 내가 해보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정말 이거 갖고 내가 5년 동안 다음에 5년을 이거 갖고 벌어먹고 살 수 있을 건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시험을 본인이 해봐야 돼요. 그러면 간접 체험을 해보고 직접 체험을 해보고 해보는 방법이 없어요. 주어 들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다 해봤거든요.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어때? 어때? 처음에는 좋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 좀 먹기 시작하면 그 나이에 우리 개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나랑 전혀 의도되지 않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즉 이런 판단은 본인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라고 했죠. 남은 이해 못 해줍니다. 즉 본인이 해봐야 돼요. 내가 해보고 빨리 판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매달 적립할 비상금을 정하십시오. 왜? 프리던 프리가 아니던 요즘 직업인하고 비직업 그러니까 프리랜서하고 정규직업은 별 차이가 없어요. 4대 보면 되고 안 되고의 의미밖에 없어요. 너 나가 그러면 잭소리 못하고 나가는 거 정규직이랑 프리랜서랑 똑같아요. 왜? 여러분들 다 연봉제예요. 호봉제는 그걸 못해요. 호봉제는 뭐냐면 일을 하던 안 하던 연차가 차면 급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불과 20년 전 우리나라에서 있었죠.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호봉제였어요. 그래서 대기업들을 선호를 했던 겁니다. 은행도 쭉 은행을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일을 하고 가만히 있어도 지급이 돼요. 실적이 없어도 지급이 돼요. 월급부터 올라가. 얼마나 좋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호봉제 하는 데 어디? 공무원하고 군인입니다. 그래서 걔들이 돌대가리. 왜? 공부 안 하니? 안 하도 살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투자할 방법하고 시간을 정해야 돼요. 마냥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벌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총액의 금액이나 이런 것들도 정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급여가 나오면 무조건 50만 원을 떼서 넣어버립니다. 난 이 돈 없어도 살아 빼버리는 거지. 사람이 웃기게 생활 수준이 높았다가
쉽거든요. 네, 근데 그거의 차이가 뭐냐면 바로 지구라는 돈의 감각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는 돈 1,000원도 어려워요. 누가 밥 사달라고 그러면 벼르고 별라서 사줘요. 근데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뭐 얘기 나오면 그래 내가 살게 먹자 이렇게 되죠. 근데 그게 여러 번 이렇게 되면 지금 월말에 계산해보면 왜 이렇게 밥값이 많이 나왔어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저축은 쓸 걸 다 쓰고 모으는 게 아니라 먼저 빼고 나머지 갖고 내가 삶을 살아요. 그래야 그게 비상금으로서 내가 나한테 투자를 할 수 있을 비용으로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까도 얘기했죠. 실행하고 수정하죠. 해보고 아니면 빨리 들어가든가 해보고 아니면 그걸 통해서 배워서 뭔가를 하나 더 나가요. 그걸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 주기를 아까는 되게 짧게도 얘기했지만 뭐 그거는 이제 퍼스널리티의 문제. 내가 일주일에 변화가 가능한 사람이 있고 한 달이 걸려서 변화가 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한테 맞는 라이프 사이클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보지 않으면 얼마가 많은지 모르죠. 그러니까 일단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전업을 준비해서 자격과 능력이 되면 5년 또는 3년 뒤에 튀는 겁니다. 그냥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 생각한 다음에 움직이고 생각한 다음에 생각하는 짓을 하지 마세요. 그럼 그냥 시간만 가요. 생각하면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전업할 때 전업 준비는 내 왼손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 회사에서 나 그만둘까 그 사람 절대로 그 사람 안 됩니다. 정말 그만두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회사 왔더니 없어. 어디 갔어? 오늘 그만뒀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게 좀 빨리 갑니다. 생존 원칙이 있어요. 10가지.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세상은 크고 할 일은 많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외국어를 하라니 한국에서 고만고만한 시장에서 동무국에 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시장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작은 시장이라는 건 뭐예요? 박 터지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끼리 입을 딱 열고 나면 바로 경쟁 업체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프로젝트에 서로 입찰을 할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죠. 피 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근데 세상 되게 넓어요. 그렇게 노력 안 해도 우리나라에서 노력하는 거 반만 해도 일 잘한다고 얘기 들을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기본적인 총알이 필요한데 우리는 대부분 그 총알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안 하죠. 영어 공부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다 해야 돼요. 근데 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언제 되면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부터 고쳐야 된다는 거죠. 꼭 외국어가 영어뿐만이 아니다. 경쟁력이 있는 나한테 상품성을 줄 수 있는 언어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희소성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원칙, 잡 트랜스포밍 할 때 목표를 잡을 때 너무 단계를 높게 잡지 말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서너 계단을 휙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표는 현실적으로 했고 단계는 계단 형식으로 잡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5년 뒤에 개발자를 해요. 그러면 당장 내가 내일부터 해야 되는 일은 뭐냐? 개발자하고 말을 소통할 수 있도록 최소한 책이라도 말합니다. 내 옆에서 일하는 분이 자바를 하고 있어요. 그럼 자바에 대한 용어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책 봐야죠. 저 새끼 맨날 왜 저래? 내가 가지고 맨날 안 된대. 이게 아니라 그 사람도 똑같이 나한테 얘기합니다. 저 기획자는 맨날 와가지고 얘기하면 다 됐다고 그러고 왜 안 되냐고 내가 로봇이야? 뭐 이런 얘기 하죠. 똑같습니다. 근데 일은 팀이 하는 거라 그런 사람을 자꾸 배척하게 하면 결국에 남는 건 나 하나밖에 없어요. 생존 원칙 세 번째, 나에 대한 투자는 내가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내가 돈 벌 때 투자하는 거지 나 돈 못 벌고 있으면 나한테 투자 못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거나 애가 있거나 하면 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장가가거나 시집가면서 집까지 샀으면 이건 골 때려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직업의 90%가 빚으로 날아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부자바라는 책. 저는 그 책을 자주 읽는데 자꾸 잊어먹어서 읽는 거죠. 자주 읽는데 그 책에 보면 빚을 재산이라고 착각하지 말으라는 얘기가 우리가 현실에서 전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려면 재원을 내가 필요한 걸 가져올 때 가급적으로 빚을 안 까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돈으로 안 되는 거는 못 사는 겁니다, 지금. 그거보다는 나한테 투자하는 게 1순위가 돼요. 생존했을 때 돈 벌 때 뭐 하는 거죠? 아까 얘기 드렸죠? 벌 때 모아야 된다. 돈 없을 때 죽어도 못 모아요. 결국 돈 없을 때 뭐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빚이죠. 마이너스 통장 써야 되고 카드 써야 되고 카드에서 현금 인출 받습니다. 현금 인출 한 번 받을 때는 신용등급이 1등급씩 떨어져요. 그리고 그 떨어진 1등급을 다시 올리려면 여러분들이 꽤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용카드에서 현금 서비스는 무조건 다 500원 이하로만 등록시키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는 건 없어요. 물론 직업 중에 나이 제한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요 나이대가 아니면 진입을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제외놓고 나더라도 제가 여기까지 살아보니까 인생에서 늦는 건 없어요. 그냥 단지 내가 안 했을 뿐입니다. 내일이라도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면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일하고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거라면 분명히 구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사는지. 일에 붙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이 중요하지만 일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여섯 번째, 주기적으로 여행을 가십시오. 꼭 이 방법 아니래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머리를 비우는 행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짐을 다 지고 있으면 새로운 걸 절대로 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놔야 비로소 뭔가를 들고 얹을 수 있어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옛날 거에 연연하면 안 돼요. 아까 얘기 드렸죠? 경험치가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10년 개발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네. 저는 20년 차 개발자가 평면화도 모르는 애들 봤어요. 이해가 안 갔지만 끝에 자기는 20년 차. 우리나라 호사단가로 경력에 맞춰서 돈 주잖아요. 그게 제일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결과물을 보고 이 사람이 프로다 프로가 아니다라는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몇 년 차 되면 전문가, 몇 년 차 되면 특급, 몇 년 차 되면 뭐 기술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기술사들이 일 잘하는 거 봤어요? 다 말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건 머리를 비우는 행위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등산을 하셔도 되고 되고 영화를 보셔도 되고 그리고 때로는 슬픈 영화를 보면서 저처럼 펑펑 울어볼 필요도 있어요. 우리 팅팅 부어가지고 회사 갈 때 창피해가지고 얼음으로 마사지하는 가는 한이 있더라도 감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머리를 한 번씩 비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새로운 걸 빨리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끌고 안고 이고 어디를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인생에 한 사람도 없어요. 일곱 번째, 수단과 목적을 착각하지 마세요. 일은 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대부분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는 거 보면 일 때문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그림처럼 됩니다. 내가 어디에 가 있지? 항상 목표를 잊지 않도록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야밤에 지랄을 하면서 라면을 끓여 먹어가면서 이 짓거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를 잊지 마. 그래야 지금 힘들어도 감내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목표가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짜증나기 시작해. 내가 왜 이걸 해? 가지고 아씨, 딴 데 가면 돈 더 받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은 딴 데 가면 돈 더 못 받아요. 제가 볼 때. 오히려 잘린다. 잘못하면. 실적이 아무것도 안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도록 노력을 하고 자기가 왜 일을 하고 작업을 갖고 있는지 성찰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덟 번째, 오만하고 편견을 못 주십시오. 이거는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건데 저 같은 사람한테 저는 그래서 프로젝트 들어가지고 가급적 무슨 체를 안 합니다. 그리고 기획자나 개발자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자료를 보면 얘들이 뭐 때문에 이걸 이렇게 만들었을까를 그걸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봐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면 정말 가서 물어봐요. 나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좀 가르쳐줘. 그리고 이게 이상한 거 보고 아니 50살이면 뭐 PM이 와가지고 나보고 가르쳐달래요. 처음에는 벽을 쌌습니다. 근데 정말로 저 진지하게 나 정말 몰라서 그래. 내가 이러고 이거를 알아야 너랑 얘기도 하고 고객한테 너 대신 얘기도 하지. 나 대신 네가 고객한테 가가지고 싸대기 맞을래? 그건 아니잖아. 내가 대신 맞아줄 테니까 좀 가르쳐줘. 그건 정말로 그래요. 제가 못해봤던 것도 배우고 안 해봤던 것도 해보고 그래요. 요즘 제가 프로토타입에 좀 빠져가지고 스토리보드를 이렇게 막
기획자가 고민을 하고 있길래 저는 옆에서 그 일정을 줄여서 내가 고객하고 얘기하려고 페이퍼 프로토타입을 했더니 대표이사가 지나가면서 아니 자네는 회사 가서 왜 그림책을 그려? 네, 그림책 봤죠. 막 색연필 깔려져 있고 막 가위 풀에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그런 미친 짓을 가끔씩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내가 그냥 모르거든요. 소스 코드도 보고 내가 이해가 안 가면 저는 진짜 너왜 이렇게 답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만하고 편견이라는 건 내가 너무나 잘 내가 이만큼 해왔어. 그러니까 이건 자동으로 갈 거야. 내가 한 게 맞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세상에 널린 게 그러더라. 항상 겸손해야 되고 배울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개발자나 기획자랑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걸리면 너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기획해서 가면 맨날 나를 씹는 개발자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처음에부터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 반복이 되면 나중에 짜증을 내죠. 근데 그 짜증내기 전 단계를 좀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까 지수님 얘기한 것처럼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니면 정말로 내가 몰라서 그러니까 왜 그런지 가르쳐달라고 하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일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팀이 하는 거지. 그 조직에서 내가 오만 떨거나 오만방침을 부리거나 편견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 나만 남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모든 일을 나 혼자 해요. 결국 본인 스스로 자기 발에서 도끼질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맨날 야근해야 되고 근데 성과는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내가 내 힘으로 갈아치울 수 없다면 그 사람들하고 수능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자기를 꺾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입장에서 볼 수 있도록 자꾸 대화해야 돼요. 예. 뭘 건드렸는데 꺼져. 아홉 번째. 이런 사람들 저 참 많이 봤는데, 이건 신입도 그렇고, 중견,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보면 회사를 직업훈련소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회사 와가지고 뭐 이렇게 가르쳐줘야지,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회사는 여러분들한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고 내가 돈을 주니까 결과를 내.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의 교육이나 트레이닝을 합니다. 왜?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 데려다 놓고 갑자기 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트레이닝을 시켜주지만 어느 수준이 딱 넘어가면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된다. 프로블럼 솔빙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의할 때 보면 막 문제만 지적질하고 대안이 없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뭘 하라고 그러면 다 안 된다고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회사는 직업훈련소가 아니니까, 즉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프로로서 일을 해야 당당하게 급여를 요청을 하는 거고 연봉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떠날 수도 있어요. 떳떳하게. 근데 그걸 못하고 내가 회사 다니면서 계속 회사 탓만 하고 주변 탓만 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떠나지도 못하고 주변에서 인정도 못 받습니다. 회사는 직업훈련소가 아니라는 거 인식하셔야 되고, 10번째 가시기 가는데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왼손도 모르게 하라고. 5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한테 투자를 하고 내가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년 뒤에 쥐도새도 모르게 없어지는 거죠. 근로기준법은 지켜야겠네요. 15일 이전에 메일로 퇴사 통지를 날리고 업무인수인 계열 사람 안 세워주면 저는 이날 갑니다. 이게 이제 퇴사 통지거든요. 안 세워주면 가는 거죠. 좀 극렬하게 표현을 했는데 조금 수준을 낮추면 그런 거예요. 나는 언제나 잘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잘릴 수도 있지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저처럼 회사가 망해서 급여도 못 받고 쫓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탓하실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당당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고 급여를 받을 때 열심히 자기한테 투자하고 준비해야 돼요. 모아야 돼요.
그리고 일이 없을 때 생각해서 돈도 모아야 돼 진짜.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조그만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회사에서 의리, 가족애 이런 거 얘기하는 회사들 많아요. 근데 그런 회사일수록 회사가 안 좋은 회사예요. 경영 상태가 힘들어질수록 직원들한테 의리를 얘기해요. 경영 상태가 튼튼하고 회사가 빵빵하면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 안 해요. 되게 당당합니다. 가고 싶으면 가. 근데 그 가고 싶은 가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꼴보기 싫어서 가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회사에서 키워줬으니까 딴 데 가서 우리 회사의 네트워크를 넓혀주라는 거예요. 좋은 의미의 이직은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그 회사에 있다가 레벨업돼서 다른 회사 가서 이 회사랑 호흡을 할 거나 아니면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를 또 창출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서 회사가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 인맥관계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해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 가면 넥타이만 보고도 알아듣는다. 유하보드, 아이하보드 이러고 저를 따로 가요. 저를 가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죠. 대놓고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검증된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회사가 다른 회사랑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회사에서 옛날에 일했던 사람이 팀장으로 가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에 있을 때도 되게 실력이 좋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럼 사장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잘 됐네. 한번 같이 얘기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 회사에서 있다는데 진상 떨던 놈이 거기 가서 그러면 보지도 않습니다. 계약팀 불러서 야, 딴 데 찾아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업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쁜 분, 제가 아까 그래서 시작할 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론이 이렇게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한테 필요하고 이걸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다 하면 슈퍼맨이고 이걸 다 하면 저처럼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다 겪어봐야 되니까. 네, 그럴 필요는 없고 본인 상황에 맞는 거 한 개 정도만 가져가시면 제가 여기서 지금 써둔 것들 중에 어떤 보람, 가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뭐 이렇게 수업 같은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페일러라고 저처럼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걸 못해서 페일러가 된 거거든요. 미래는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 가잖아요. 제가 50년 살면서 최종적으로 느낀 결과예요. 지금 내가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저녁에 가서 바로 한번 해보세요. 생각하고 수행한 다음에 아니면 수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변화돼요. 계속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너무 깊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됩니다. 왜? 변수가 너무 많아지거든요. 사람이 살 때는 적당히 무식할 필요가 있어요. 자, 제 강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후 2시에 제가 이 자리에서 첫 인사 말을 드렸는데 6시가 돼서 끝인사 말을 드리겠어요. 제가 기획자가 만드는 기획자 컨퍼런스라는